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45절 현존재의 예비적인 기초분석의 성과와 이 존재자의 근원적인 실존론적 해석의 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낭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리면요, 제2편이 시작됐습니다. 현존재와 시간성이고요. 제1편은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인 기초 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아마 제1편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그걸 토대로 오늘 낭독되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어렵겠지요.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면 1부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즉 1편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현존재의 예비적 분석을 통해 획득되었고 무엇이 추구되어 있는가? 우리가 찾아낸 것은 주제적인 존재자의 근본 구성 틀, 곧 세계 내 존재인데 이것의 본질적 구조들, 그것은 계시성 속에 중심을 둔다. 이러한 구조 전체, 이 전체성은 염려로서 드러났다. 이러한 염려 속에서 현존재의 존재가 포함된 채로 놓여 있다. 이러한 존재의 분석은 선취적으로 현존재의 본질로 규정한 것, 곧 실존을 실마리로 삼았다. 이러한 명칭은 형식적 예고 속에서 다음을 말한다. 현존재는 이해하는 존재 가능으로 존재하며 그에게서는 그러한 존재에 있어서 이러한 존재가 고유한 존재로서 문제시 된다.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존재자는 각기 나 자신이다. 염려라는 현상의 명백한 마무리는 실존의 구체적인 구성틀을, 다시 말해 현존재의 현사실성 및 퇴락에 대한 실존의 동일 근원적인 연관의 통찰을 마련해 주었다. 네, 무슨 말인지 짐작이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에서 뭘 다뤘느냐 했더니요. 현존재의 근본 구성 틀인 세계 내 존재, 이것을 다뤘고 이것의 구조 요소들인 세계 내 존재 자기라는 개념들을 다뤘고, 그리고 나서 이 구조 전체, 세계 내 존재를 염려로 규정했고, 현존재의 존재가 염려로 규정됐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 염려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염려라는 게 형식적 예고인데, 염려의 형식적 구조는 자기에 앞서서 이미 세계 안에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 존재함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성에 대한 형식적 예고인데,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시간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 예고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현존재는 이해하는 존재 가능으로 존재하며, 이해하면서 존재할 수 있다. 그게 현존재라는 것이네요. 그리고 그런 현존재에게선 이러한 존재가 문제시된다 그랬어요. 이해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존재 자체가 문제시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항상 문제시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이네요. 우리의 삶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어떻게 삶이라는 것이네요. 그런 식으로 존재자는 각기 나 자신이다. 예, 각기. 예라는 표현인데요. 하이데거가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독일어 사전상 예는 단독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붙어서 다른 단어와 붙어서 의미를 갖는 듯한데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이데거가 쓰여놓은 것은 강조적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각자이고 지금도 아까도 나중도 각자이고 이렇게 사는 것도 저렇게 사는 것도 각각의 삶이고 이 등등의 매번의 각각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듯 합니다. 예, 염려라는 현상은요, 구조 요소가 세 가지죠. 실존, 현사실성, 퇴락. 세 가지 구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동일 근원적이다. 근원을 동일하게 한다. 동일한 근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 앞서서 라는 구조 요소가 실존을 가리키고요. 이미 세계 안에서 라는 게 현사실성을 가리키고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서 존재한 이 퇴락을 가리켜요. 염려라는 말은 간단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존재 전체를 표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존재 전체를 구조적으로 말해서 자기에 앞서 이미 세계 안에서 존재자 옆에 존재함 이렇게 표현해요. 또 더 나아가서 자기에 앞서서 있는 것 그러니까 현재의 내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넘어서 언제나 앞으로의 미래의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존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세계에 내가 그 안으로 피투되어 있는 그 세계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점을 현사실성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언제나 내가 어떤 존재자 또는 어떤 업무와 관계를 맺고 업무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퇴락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이 동영상에로 퇴락해 있어요. 왜 퇴락이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퇴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 자기의 탄생, 자기의 존재 가능성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생각하느냐, 자기 아닌 것을 생각하느냐 이것의 기준에 의해서 퇴락이냐 아니냐 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용어로는 본래적 실존이냐 비본래적 실존이냐 그럴 것입니다. 본래적 실존 속에서도 퇴락은 본질적인 것이에요. 이른바 선구적 결의성의 사람이라고 해도 업무를 다루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퇴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네요. 너무 말이 많았네요. 그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추구되는 것은 존재 일반의 의에 대한 물음의 대답이고, 이에 앞서 모든 존재론의 이러한 근본 물음의 철저한 마무리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존재 일반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지평의 노출은 존재 이해력 일반의 가능성의 해명에 필적하는데, 이러한 존재 이해력 일반은 우리가 스스로 현존재라고 명명하는 존재자의 존재 구성틀에 속한다. 그럼에도 존재 이해력이 현존재의 본질적인 존재 요소로서 철저하게 해명될 수 있을 때는 단지 그것의 존재에 존재 이해력이 속하는 그런 존재자가 그 자신에 입각해서 그의 존재와 관련해서 근원적으로 해석되어 있을 때뿐이다. 네. 무엇이 추구되고 있느냐고 그랬을 때는 존재 일반의 의의에 대한 물음, 이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 책은 존재 일반의 의의에 대해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 책 내에서 완전히 답변되고 있지는 않지만 추구되고 있는 것은 역시 그 대답이라는 것이에요. 존재 일반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존재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현존재도 존재이고, 공동현존재도 존재이고, 용재성도 존재이고, 전재성도 존재이고, 존속도 존재이고, 생명도 존재예요. 우리 인간들은 현존재이거나 공동현존재이죠. 도구들은 용재성이죠. 근데 도구나 또는 쓸모와 무관하게 있는 것은 전재성, 전재적 존재를 갖고 있고요. 수학적 대상, 기하학적 대상, 이른바 수나 도형, 플라톤이 말하는 식의 이데아들은 존속하지요. 존속하는 존재자들이에요. 그럼 이데아들의 존재는 존속, 메슈탄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생명체의 존재가 뭐냐? 그럼 생명이죠. 그럼 이 모두의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지평이에요. 이해의 지평. 즉, 이 다양한 존재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지평이 무엇이냐? 그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으로부터 어떻게 이 다양한 존재가 이해 가능하냐? 그것을 하이데거가 밝히려고 하는 것인데, 존재와 시간 내에서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밝혀진 것 같지 않고요. 존재와 시간 내에서는 현존재와 용재성, 전재성이 시간에 의해 또는 현존재의 시간성에 의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추구되어 있는데, 그 이면의 것은 쭉 존재 일반의 이념은 현존이거든요. 잘못 말했나요? 현존, 안베젠하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들 여러 존재 방식들의 공통점이에요.
그것을 밝히는 일은 나중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상학의 근본 문제에서 또는 뒤에 나오는 시간과 존재라는 제목의 강연 원고에서 시간이 현존이고 현존으로서 시간이 존재로서의 현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좀 난해한 표현은 이제 존재 이해력이라는 것인데요. 그 자인스 페어슈텐트니스, 존재 이해는 자인스 페어슈텐인데요. 페어슈텐 대신 페어슈텐트니스라는 말도 써요. 차이가 있는 것이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력이 있어야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런 점에서 페어슈테인은 동사예요. 이해하다를 줄여서 이해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이해하는 능력은 뭐냐? 이렇게 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이해하는 능력을 존재 이해력, 자인스 페어슈텐트니스라고 했어요. 그 철학적 용어로 여러분 지성은 페어슈탄트죠? 이성은 페어눔프트죠. 그러면 존재의 이해의 능력은 지성이냐 이성이냐 이렇게 물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이데크의 답변은 지성과 이성의 구분 이전의 능력이다. 이렇게 답변을 할 텐데 그 능력이 대체 뭐냐라고 하면 페어슈텐트니스 이해력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취지로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하이데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력은 이해 속에서 성립한다. 페어슈텐트니스, 베슈테트, 임 페어슈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런 취지로 얘기해요. 이해력이 이해 속에서 성립한다면 우리는 이해력과 이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이해해도 될 법해요. 허나 공부하는 학생들은 낱말 하나하나에 의해서 내용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놓칠 수가 없지요. 물론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말은 이제 학자가 되기로 각오한 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을 보면요. 우리가 염려로의 현존재의 존재론적 성격 규정을 이런 존재자에 대한 하나의 근원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해도 되는가? 어떤 표준 척도에 입각해서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론이 이것의 근원성 내지 비근원성에 의거해 평가되어야만 하는가? 하나의 존재론적 해석의 근원성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염려로 현존재를 존재론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고요. 이런 규정이 근원적인 해석이냐? 근원적인 해석이라면 시간 관련적 해석이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근원적인 해석이라는 기준이 뭘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려운 표현이네요. 아마 된 위버하우프트 이렇게
원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짐작하는데 위보 하우프트가 도대체라고 번역되는데 뭐 일반이라고도 번역되고 근데 den이라는 이 조사 이건 참 어려워요. 번역 불가능한 언어인데 그래서 생략하거나 그냥 일관적으로 그러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의문문일 경우에는 도대체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문문인데 then과 with have가 함께 있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then은 그러면으로 밀려나고 with have가 도대체라고 번역된 듯 합니다. 언어에 대한 섬세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물론 학자가 되려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존재론적 연구는 해석이 가능한 하나의 유형이고 해석은 하나의 이해의 마무리이자 나의 것 삼기로 특징 지어졌다. 각종의 해석은 자신의 앞서가짐, 앞서봄, 앞서잡음을 갖고 있다. 해석이 해석으로 하나의 탐구의 명시적인 과제가 된다면 이러한 전제들의 전체가 곧 우리가 해석학적 상황으로 명명하는 것이 계시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근본 경험에서부터 또 이러한 근본 경험 속에서 하나의 선행적인 해명 및 보증을 필요로 한다. 존재자를 이것의 고유한 존재 구성 틀과 관련해서 노출해야만 하는 존재론적인 해석은 주체적인 존재자를 하나의 최초의 현상적 성격 규정을 통해서 앞서 가짐 속으로 데려옴에 붙잡혀 있는데 모든 뒤따르는 발걸음들은 이런 앞서가짐에 자신들을 맞춘다. 이러한 발걸음들은 그러나 동시에 관련된 존재자의 존재 유형에 대한 가능한 앞서봄을 통한 인도를 필요로 한다. 앞서가짐과 앞서봄은 그런 경우 동시에 모든 존재 구조들이 그 속으로 들어 올려질 수 있는 개념성을 앞서 윤곽 짓는다. 예, 매우 함축적이 어렵게 이야기된 듯 하네요. 예, 나의 것 삼기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주 아이그는 그 하이데거 철학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 예, 하이데거는 서양의 철학사를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예, 다른 학문도 비슷하겠지만 철학은 특히 나의 것 삼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된 공부라고 보는 것이죠. 예, 해석은 구성 요소로 앞서가짐, 앞서봄, 앞서잡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vorhabe, vorsicht, vorgriff인데요. 이 세 가지가 해석학적 상황을 구성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 존재를 앞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 존재의 실존을 앞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 존재의 실존을 앞서 보면서 현 존재를 염려라고 앞서 개념화했어요. 그러니까 현 존재는 염려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문장일 수 있어요. 현 존재는 염려이다 에서 현 존재는 앞서가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존을
통해서 현존재를 조망했어요. 실존을 통해서 현존재를 논의했어요. 그렇게 해서 현존재를 염려라고 앞서 개념화한 것이네요. 또는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현존재는 실존이다. 그러면 현존재가 앞서가짐이고 실존이 앞서봄이에요. 그리고 현존재는 실존이다라는 문장이 앞서 잡음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문장 속에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네요. 근데 왜 실존이 아니고 염려라고 했습니까? 실존은 동일 근원적으로 현사실성과 퇴락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현사실성과 퇴락을 갖춘 실존, 그것은 염려라고 규정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랬고요. 하나의 근원적인 존재론적 해석은 그러나 현상적인 앞서가짐의 맞춤 속에서 안전하게 된 하나의 해석학적 상황만을 여하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해석은 자신이 주체적인 존재자의 전체를 앞서가짐 속으로 데려왔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최초의 앞서 윤곽지음은 충분한 것이 아닌데 비록 그 앞서 윤곽지음이 또는 윤곽잡음이 현상적으로 근거 지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존재에 대한 앞서 봄은 이러한 존재를 오히려 이 존재의 귀속적이고 또 가능적인 구조 요소들의 통일성과 관련해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경우 전체적 존재자의 존재 전체성의 통일성의 의의에 대한 물음이 현상적 확실성을 지닌 채로 제기될 수 있고 또 대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잡음의 대상이 현존재인데 현존재가 그 전체에 있어서 앞서 가짐 속에 데려왔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현존재의 전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현존재이겠지요. 우선은요. 현존재에 대한 수행된 실존론적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해석학적 상황에서 곧 기초존재론적으로 요구된 근원성이 그것을 통해 보증되는 그런 해석학적 상황에서 생겨나왔는가? 획득된 성과로부터 곧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라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구조 전체의 근원적인 통일성에 대한 물음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어떤 상태에 지금까지 존재론적 절차를 안내하는 앞서 봄이 놓여 있는가? 실존의 이념을 우리는 그것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문제시되는 그런 이해하는 존재 가능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각기 나의 존재 가능으로서 이러한 존재 가능은 본래성이나 비본래성 혹은 이것들의 양상적 무차별성에 대해 자유롭다. 지금까지 해석은 평균적인 일상성에서 출발하면서 무차별적인 내지
비본래적인 실존함의 분석에 국한되었다. 물론 이미 이 길 위에서도 역시 실존의 실존성의 구체적 규정이 달성될 수 있었고 또 달성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 구성 틀의 존재론적 성격 규정은 본질적 결함이 붙은 채로 남아 있었다. 실존은 존재 가능을 말하는데 그러나 본래적인 존재 가능도 역시 말한다. 본래적인 존재 가능의 실존론적 구조가 실존 이념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의 실존론적인 해석을 인도하는 앞서 봄에는 근원서에 결여되어 있다. 앞서 봄이 실존을 앞서 보았는데요. 일상적 실존이 아닌 본래적 실존도 앞서 보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서 가짐은 현존재였는데 전체적 현존재를 앞서 가짐으로 데려왔느냐? 또 앞서 봄은 실존이었는데 본래적인 실존도 앞서 봄 속으로 데려왔었느냐? 이렇게 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지금까지 현존재를 염려로 해석한 것에 그런 해석의 상황에 어떤 결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태의 지금까지 해석학적 상황의 앞서가짐이 놓여 있는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실존론적 분석은 자신의 일상성에서 출발하면서 전체적 현존재를 곧 이러한 존재자의 시작부터 종말까지를 주제를 내주는 현상학적 시선 속으로 강제했다는 것을 확인했는가? 과연 주장되었던 것은 염려가 현존재 구성틀의 구조 전체의 전체성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해석의 출발 속에 이미 현존재를 전체로서 시선 속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포기가 놓여 있지 않는가? 일상성은 분명 탄생과 죽음 사이의 존재이다. 그리고 만약 실존이 현존재의 존재를 규정하고 실존의 본질이 존재 가능을 통해 함께 구성된다면 현존재는 이것이 실존하는 동안 존재 가능적이면서 각기 어떤 것은 아직은 아니지 않으면 안 된다. 실존이 그의 본질을 형성하는 그런 존재자는 전체적 존재자로서의 그것의 가능한 포착에 대해 본질적으로 반응한다. 해석학적 상황은 지금까지 단지 전체적 존재자의 가짐을 확인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고 심지어 문제적으로 되는 것은 그러한 가짐이 도대체 도달 가능한지 또 현존재의 근원적인 존재론적 해석이 주제적인 존재자 자체의 존재 유형에 부딪혀서 난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앞서 잡음에서 전체적인 현존재가 데려와져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은 듯하다는 것이죠. 탄생부터 죽음까지 현존재가 다뤄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특히 현존재는 존재 가능이고 이 가능성은 미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차원에서 이 가능성을 포괄하는 전체를 포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체 존재를 또는 전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는 오인할 여지가 없게 되어 있다. 현존재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존론적 분석은 근원성에 관한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 앞서가짐 속에는 언제나 단지 현존재의 비본래적인 존재가 또 전체적이지 않은 것으로서의 현존재가 서 있었다. 현존재의 존재에 대한 해석이 존재론적 근본 물음의 마무리를 위한 기초로서 근원적으로 되어야만 한다면 그 해석은 현존재의 존재를 먼저 이것의 가능한 본래성 및 전체성 속에서 실존론적으로 밝혔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래성은 본래적 실존이요. 일상적 실존 이외의 본래적 실존도 포괄해서 다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전체성은 현존재를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 논의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존재를 전체로서 앞서가짐 속으로 세우는 과제가 생긴다. 이것은 그럼에도 다음을 의미한다. 어떻게든 처음으로 한번 이러한 존재자의 전체 존재 가능에 대한 물음을 펼친다. 현존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존재하는 동안 각기 그가 그것일 수 있고 그가 그것이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아직 미해결이다. 이러한 미해결에는 그런데 종말이 속한다. 현존재의 종말은 죽음이다. 이러한 종말은 존재 가능에 다시 말해 실존에 속하는데 현존재의 갖기 가능한 전체성을 한정하고 규정한다. 죽음 속에서 현존재가 종말에 있다는 점이 또 이로써 이러한 존재자의 전체 존재가 현상적으로 적절하게 가능한 전체 존재에 대한 상론 속으로 포함될 수 있는 때는 단지 죽음에 대한 존재론적으로 충분한 개념이 다시 말해 실존론적 개념이 획득되어 있을 때뿐이다. 현존재적으로 그러나 죽음은 단지 죽음으로 향한 하나의 실존적인 존재 속에만 있다. 그러니까요, 현존재의 전체 존재를 확보하려면 죽음도 포함된 존재를 제시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존재 가능으로서 죽음이 있는데, 문제는 이 존재 가능이 실현되면, 즉 죽음이 실현되면 현존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현존재의 전체성의 확보라는 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죠? 종말인 죽음을 실현한다? 그럼 현존재가 죽는다. 그러면 현존재의 전체성 확보는 불가능하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죽음해로 향한 존재의 실존론적 개념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현재의 내가 미래의 죽음을 의미 있게 현재에 수용하면 현재의 내가 전체적 존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들어본 말로 죽음의 선구, 죽음 속으로의 선구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의 실존론적 구조가 현존재의 전체 존재 가능의 존재론적 구성틀로 증명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실존하는 현존재가 실존론적인 앞서가짐 속으로 데려와질 수 있다. 죽음으로 향한 존재에 있어서 현존재 전체가 앞서가짐 속으로 데려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존재는 본래적으로도 역시 전체적으로 실존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도대체 실존의 본래성이 만약 본래적인 실존한 거
관련해서가 아니라면 규정된다는 말인가. 실존의 본래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럼 본래적 실존을 말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고, 본래적 실존이 뭐예요? 그러면 나로서 실존하는 것입니다. 나로서 실존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양심이 내게 말하는 대로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현존지 자신이 자신의 존재 속에서 자신의 본래적 실존의 가능성 및 방식을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만약 사실상 본래적 실존이 현존지에게 존재자적으로 강요될 수도 없고 존재론적으로 고안될 수도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다. 하나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의 증언을 내주는 것은, 증거를 내주는 것은 그런데 양심이다. 왜 증명이라고 하지 않고 증언이라고 했냐면, 양심은 말을 해요. 내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라고 하죠. 양심의 소리가 어떻게 사는 게 본래적인 실존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양심이 증명하는 것은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과 같이 그렇게 이러한 현존지의 양심이 하나의 순전히 실존론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이런 해석은 현존지의 하나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이 양심을 갖기 원함, 게비센 하벤 본렌에 놓여있다. 양심의 소리를 이해하고 읽는 것을 양심을 갖기 원함이라고 해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이해하고 읽는 것, 양심을 갖기 원함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한 통찰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실존적 가능성은 그러나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따를 때 죽음으로 향한 존재를 통한 실존적 규정성으로 향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양심을 갖기 원함은 죽음으로 향한 존재로 향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본래적 실존은 전체적 실존으로의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존지의 하나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 본래적이면서도 전체적인 그런 존재 가능을 제시함과 더불어 실존론적 분석론은 현존지의 근원적인 존재의 구성틀을 확인하는데,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은 그러나 동시에 염려의 양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양심을 갖기 원함도 염려의 양상이고 죽음에 향한 존재도 염려의 양상이고요. 그 둘의 합으로서의 선구적 결의성도 염려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현존지의 존재의 근원적인 해석, 근원적이란 전체적이고 본래적인 이라는 말이고요. 그런 현상적으로 충분한 집안도 역시 안전하게 되어 있다. 현존지의 실존성의 근원적인 존재론적 근거는 그런데 시간성이다. 현존지의 존재에 마디 나눠진 구조 전체성이 염려인데, 이런 구조 전체성은 시간성에서부터 비로소 실존론적으로 이해 가능하게 된다. 염려를 마디 나누면요, 세 개의 마디가 생겨나요. 근데 이 세 개의 마디가 모두 시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러한 측면 옆에서 현존지의 존재의에 대한 해석이 정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존재자에 대한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은 구체적인 확정을 필요로 한다. 증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Beweisung, Bezeugung, Erweisung, Bewährung, 다 그냥 증명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바꿔서 쓸 수도 있는데요. 공부하는 단계 학생들은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존지의 앞서 획득된 존재론적 구조들은 우리가 거기로 되돌아가는 식으로 이것들의 시간적 의의 의거에 노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상성은 시간성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시간의 양상이 일상성일 수도 있고 역사성일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현존제의 예비적 기초 분석이 이러한 반복을 통해 그러나 동시에 시간성이라는 현상 자체가 더욱 투명하게 된다. 이러한 시간성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왜 현존제가 자신의 존재의 근거에 있어서 역사적이고 역사적일 수 있고 역사적인 현존제로서 역사를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 이 편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지금 선행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이네요. 만약 시간성이 현존제의 근원적인 존재의 의의를 형성하고 이러한 존재자에게서는 그러나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러한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염려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시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존주의 시간성은 시간 계산을 양성한다. 시간 계산법을 가르쳐준다. 시간 계산 속에서 경험된 시간이 시간성의 가장 가까운 현상적 증명이다. 그런 시간에서부터 통속적, 일상적 시간 이해력이 자라난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이해력은 전개되어 전통적 시간 개념으로 된다. 그 안에서 세계 내부적으로 존재자가 만나지는 그런 시간, 곧 시간 내재성으로서의 시간에 대해 그 근원을 밝힘, 아우펠룸, 해명함은 시간성의 하나의 본질적인 시간화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로써 시간성의 하나의 더욱 근원적인 시간화를 위한 이해력이 준비된다. 이런 하나의 더욱 근원적인 시간화 속에 근거를 두는 것이 현 존재의 존재에 대한 구성적인 존재 이해력이다. 존재 일반의 하나의 의의 기투는 시간의 지평 속에서 수행될 수 있다. 앞에 놓여있는 제2편에서 파악되는 연구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들을 거친다. 현 존재에 가능한 전체의 존재와 죽음으로 향한 존재. 현 존재에 가능한 전체의 존재는 죽음으로 향한 존재라는 실존론적 해석 속에서 성립한다는 것이고요. 본래적인 존재 가능의 현존적인 증언과 결의성. 본래적인 실존이 뭔가를 양심이 증언해 주고요. 이 양심의 증언을 이해하는 것을 결의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할까요? 양심의 증언에 의거해 자기를 이해하고 있음을 결의성이라고 해요. 현존재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의 가능과 염려의 존재론적 의의로서의 시간성. 시간성이 전체 존재도 가능하게 하고요. 염려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네요. 만약 시간성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일상성도 시간성에 의해서 해명되어야 하고 역사성도 시간성에 의해 해명되어야 하네요. 그 다음에 남는 과제는 통속적 시간 개념. 통속적 시간 개념은 시간 내재성이에요. 그 모든 것이 시간 안에 내재한다고 보는 그런 시간.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을 줄여서 시간 내재성 이렇게 말해요. 그게 통속적 시간 개념인데요. 이것도 그 근원은 시간성, 현존재의 시간성에 두고 있다는 것이네요. 지금 나온 1, 2, 3, 4, 5, 6장의 과제가 결국 제2편의 과제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제45절을 다뤘어요. 45절에서 제2편에서 제1장부터 제6장까지 다뤄질 내용이 전체적으로 요약되었는데요. 핵심을 얘기한다면 해석학적 상황이 말해졌죠. 현존재의 전체성과 본래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해석학적 상황이 불완전하다. 그러면 현존재의 전체성을 확보하는 작업으로
죽음에 상한 존재를 논의하겠다. 또 본래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양심의 부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본래적인 존재 가능으로서의 염려가 시간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밝히겠다. 그렇게 밝힌 다음에 시간성에 의해서 일상적 존재 방식도 역사적 존재 방식도 또 시간 내재적 존재도 해명될 필요가 있겠다. 그를 순차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예, 다뤄질 내용이 꽤 많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